96페이지 정리된 거 한번 좀 볼까요? 96페이지. 요약실 96페이지 보면 정리 우리나라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의, 기본 방향, 기본 내용,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의 대상 및 종류.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회에서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제와 성과관리 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 강화, 이게 핵심이겠죠. 그 다음 언제부터? 2001년도 제정이 시행되다가 2006년부터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돼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건 2006년도부터죠. 물론 업무평가는 2001년도부터 시작했고, 기본 방향 세 가지. 자, 정부 업무평가를 뭐 한다? 통합적으로 한다. 그 다음,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그 정도만 확실히 두 가지만 알아두시기 바라고, 기본 내용, 통합적 평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어디 소속, 이런 거 잘 나오죠.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보통 몇 년? 5년이나 3년이죠. 여기서는 최소한 몇 년? 3년마다 이렇게 돼 있죠. 시행계획은 100% 매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무슨 평가가 많다고요? 자체평가 중심의 자율적 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보통 민간위원 몇 명, 민간위원이 항상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고, 성과관리구현에서 성과관리 원칙, 자, 그 다음 성과관리 전략기획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소한 몇 년에 3년마다 이렇게 돼 있죠. 시행계획은 매년이죠. 그 다음 평가 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 결과는 공개하는 게 공개해야 되죠. 평가 결과는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 누구에게 보고해야 돼? 결국 핵심만 알면 돼요. 이 평가 결과를 누구에 최종적으로 보고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죠. 이런 핵심들만 알면 돼. 핵심들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인데, 위원장 2인은 항상 누가 들어가? 국무총리 들어가죠? 그 다음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고, 15인으로 구성되고 있고,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이 요청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행안부 장관하고. 민간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 1차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나중에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숫자 넣어서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도 나중에. 이 숫자가 나온 것만 모아서 한번 외워봅시다. 나중에. 그 다음, 선생님, 종류 봐봐. 종류는 중앙과 지방의 자체평가.
그러니까 중앙이나 지방에서 자체 스스로 평가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거, 또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스스로 평가하는 거 자체 평가라고 그러고. 자, 그런데 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 중앙행정기관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자체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말고도 재평가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평가하는 것을 또 평가하죠. 그럼 재평가는 누구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 누가? 재평가는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어 있죠.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국무총리가 합니다. 자, 그 다음 무슨 평가 있다? 특정평가라는 게 특정평가. 거기 봐봐.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자체평가 있고 중앙하고 지방하고 특정평가가 있습니다. 특정평가는 누가 하는 거? 국무총리. 자체평가에서 재평가도 누가 한다? 국무총리. 그쵸? 자, 그래서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슨 평가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동평가한다. 거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되는 국가사무, 국가보조사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합동평가는 이제 누가 실시한다고?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은 항상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봐봐.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그쵸? 그 다음 만약에, 국토관리부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같이 해야 되겠죠?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죠. 그 다음, 우리가 어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공공기관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 아니라 공공기관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놔두고 일단 어떤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OX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거기 14번 문제. 14번 문제 빨리 풀어봤어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 업무평가 종류가 아닌 것. 몇 번?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있죠? 3번. 자, 합동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죠. 자, 그 다음 15번.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정부 업무평가의 평가 대상 기관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도 포함되죠? 아까 지방공기업에 포함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공기업 포함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 이건 자체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 특정평가였죠? 자, 15번에 2번은 특정평가잖아. 자체평가가 아니라. 15번에 3번. 정부 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 업무 평가 이건 맞죠? 4번은 뭐가 틀렸었어요? 자, 그렇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가 스스로 평가한 건 자체평가죠. 4번. 6번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장은 정부 업무평가 시행결 현안 시책, 현안 관리 등 대통령이 정하는 대상 부분에 대해서 특정 평가 맞죠? 3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 업무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맞죠? 4번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입니까? 2인입니까? 2인 국무총리하고 민간위원이라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예. 15인. 거기 우리 몇 인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하고 15인. 그러니까 거기도 틀렸네. 15인. 자. 다음 그러면 우리가 OX 문제 373페이지에서 OX 문제만 쭉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OX 문제 편안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29번 문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 업무평가 제도에서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김포시 지방자치단체 포함되죠? 그 다음 지방 공기업 포함된다고 그랬죠? 아니야, 여기서는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이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포함돼 안 돼? 아까 보니까 포함돼 있었죠? 30번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 업무평가 제도에서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중앙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죠? 31번 정부 업무평가 제도에서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자, 아까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것 말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정부 업무평가위원단에는 업무평가위원단에는 행안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위원장은 누가 어떻게 한다고? 행안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 봐봐. 정부에는 정부 업무평가위원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쵸? 자, 다시. 중앙에는 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자, 정부 업무평가위원단이 있었죠? 그래서 위원장은 국무총리하고 누구하고 한다고 그랬어? 민간위원이 한다고 그랬죠? 좋습니다. 자, 정부 업무평가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아까 어디에도 인천시청에 인천광역시청에도 뭐가 있겠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평가해야 되니까 정부 업무평가위원단이 있어야 되겠죠, 지방에. 인천시. 그쵸? 근데 인천시에 있는 업무평가위원단은 누가 위원장이 한다고?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 한다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거기 32번은 맞아 틀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부 업무평가 위원 아까 자, 그 다음 33번은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는 없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죠. 34번은 뭐가 틀렸어요, 쌤?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35번은 선생님 여기서 뭐가 틀렸어?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 무슨 평가? 선생님 자체평가야 아니면 특정평가야? 자체평가야 특정평가야? 특정평가죠. 36번은 자, 보니까 국무총리 소속과의 정무 업무평가위원회 둔다 맞고 37번은 뭐가 틀렸어? 스스로 평가하니까 자체평가죠. 38번은 정부 업무평가 제도에서 공공기관도 정부 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맞고 39번은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맞죠? 40번은 재평가는 누가 한다 그랬어? 재평가는 국무총리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맞죠? 다시 평가하는 거. 41번은 뭐가 틀렸어? 자, 특정 평가입니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입니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형이 계속해서 나오잖아. 유형. 그쵸? 42번은 자,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정부 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맞죠? 43번은 국무총리는 2인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 또는 주요 현안 시책, 핵심 관리 이런 것에 특성 평가 맞죠? 44번은 정책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 업무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맞죠? 45번은 뭐가 틀렸어? 위원장 2인과 15인이라고 그랬죠? 46번은 뭐가 틀렸어?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라고 그랬죠? 국무총리. 47번은 자,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평가 결과 완료 및 활용해서 중앙행정기관 장하는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중앙이 예산 요구에 반영해야 돼. 그럼 예산을 실제 편성한 사람 누굽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그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평가 결과는 뭐 할 때? 예산 요구 시나 예산 편성 시에 모두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 요구 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 기획재정부 장관 다 포함됩니다. 49번은 선생님 49번 맞아 틀려?
최종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해야 된다. 맞다고 그랬죠? 50번은 아까 공개해야 된다고 그랬어? 비공개해야 된다고 그랬어? 공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51번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분석 및 평가제 규제 영향 분석은 이제 규제 영향 때문에 그럽니다. 규제 영향 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을 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 분석해야 된다. 이거 맞고. 52번은 뭐가 틀렸어요, 쌤? 이건 이제 조금 깊어서 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공공기관은 여기같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이 정부의 시장 분석 및 평가제도에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둔다고 그랬죠. 지방공기업은 근거를 두고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시해서 필요시 행안부 장관이 시시하는 게 아니라 자, 행안부 장관이 경영평가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영평가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항일 때는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 장이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 고치죠. 정부에서 실시하는 분석 및 평가 제도에서 지방공기업 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장관의 필요시 이렇게 누가 실시하되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원칙은 무조건 누구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자, 그 다음 53번은 재평가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국무총리 맞죠? 54번은 정부에서 시행한 분석 및 평가제에서 환경영향평가는 2003년 환경영향법에 처음으로 근거 명시된 후 발전된 평가제도다.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제 안 나왔어요. 2001년입니다. 2003년이 아니라 2001년. 선생님 이런 거 내겠어요? 이제 안 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다 알아두려고 하면 머리 터집니다. 안 됩니다. 자, 정책 변동, 그쵸?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책 변동.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거 밑줄 쳐진 것만 잘 보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유형만 잘 평가하면 되겠죠? 그다음 정책 변동 79페이지에서 자, 정책 변동. 그래서 정책이 변하는 걸 우리가 정책 변동이라고 그러겠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 보면, 거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자, 후구드하고 피터스의 정책 변동에 유형표가 있죠? 뒤에 넘겨보면, 자, 100페이지에 유형표가 있죠? 100페이지. 여기에 맞춰서 그 앞쪽에 이제 그걸 풀어놓은 게 정책 혁신, 정책 유지, 정책 승계, 정책 종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먼저 정책 혁신은 어떤 걸 말합니까? 정책 혁신은 정부가 이제 이 과거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걸 말한다. 기존 정책 수단이 없는
무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걸 뭐라 그런다? 정책 혁신이라고 그러죠. 그쵸? 다시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호구우드 봅시다. 호구우드. 정책 혁신은 뭐라고 돼 있어요? 기본 성격. 기본 성격은 제도적 성격을 갖는데,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무슨 측면? 법률 측면에서는 기존 법률이 없죠. 예산도 기존 조직도 기존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도 기존의 그런 예산이 없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없을 때 일어나는 게 보다 조직 혁신이다. 그렇죠? 아니 정책 혁신. 그다음 정책 유지는 뭔다? 현재 정책을 지속하는 것. 기본 성격은 유지하고 정책 수단만 약간 수정하는 것. 정책 수단이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주로 정책 산출 부분이 정책 목표 변동 없이 정책 혜택을 받는 집단의 범위나 혜택의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책은 유지하는데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본 골격은 놔두고 약간 변화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정책 유지라고 그런다. 그러면 호크우드는 뒤에 정책 유지는 어떨 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정책 유지 어떤 성격을 갖는다? 기본 성격으로는 적응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법률 측면에서는 기존 법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 조직 측면에서는 기존 조직이 유지되거나 정책 상황에 따라 조직이 약간 보완하는 정도. 그 다음 예산 측면에는 기존의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 다음 정책 승계. 사실은 정책 승계가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정책 승계는 자, 정책의 기본 성격은 변화하고 플러스 정책 내용, 수단, 조직, 예산, 사업이 대폭 변경되는 거. 그렇죠? 자, 기본 성격은 변화하더라도 정책 목표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정책 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 항목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 유지와 다르다. 정책 혁신이나 정책 정결보다 정책 승계의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그쵸? 정책은 그럼 자 우리가 여기가 됩시다. 우리가 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지금까지 계속 유지됐죠. 그런데 어땠어? 계속 유지되면서도 뭐가 됐어서 약간 정책이 유지되다가 자 어느 정도 거기 뭡니까? 만약에 이게 그만 이제 고교 평준화 정책 안 하고 공교를 완전히 한다. 자유화시키겠다 그러면 종결되는 거고. 정책 자, 유지되고 있는데 뭐가 돼 있어? 약간씩 변화가는 있었죠. 그쵸? 그러다가, 자, 이 어떤 것은 평준화 정책은 유지하면서도 여기로 이명박 정부 돼서 뭐가 나왔어? 어느 정도 평준화 지역을 유지하는 적도 있지만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교 다양화를 시켜놨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정책 승계라고 그런다. 그래서 자 종류 정책 선형 승계라는 것은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서 자 부분 대체하거나 정책 환원, 정책 제도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과속 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를 통해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 정책 승계 중에서도 선형 승계, 정책 대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자, 기존 정책 폐지했죠? 경찰관 현장에 배치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새로운 정책 도입했죠? 무인 시스템 도입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봐. 완전히 목표까지 없앴어, 안 없앴어?
이를테면 도로 교통사고 예방 또는 도로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죠. 자, 그래서 목표는 변화되지 않지만 수단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정책 통합, 정책 분할, 두 개 이상의 사업을 통합 또는 하나의 사업이 분할되는 경우, 부분적 정결, 일부만 정결시키는 것, 일부는 승계되는 경우도 정책 승계에 해당됩니다. 다음 비선형 승계, 정책 유지, 대체, 종결, 추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승계가 딱 선형적으로 딱딱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선형적이라면 좀 단계적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잘 안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걸 뭐라 그런다? 비선형 승계라고 그런다. 정책 승계가 빈도가 높은 이유는 정책 정결보다 저항을 적게 받고 정책의 결함이나 부적응 문제는 부분적인 경우가 많고 정책 혁신보다 자원의 소모가 그렇죠. 정책 혁신은 완전히 바꿔야 되잖아. 그렇죠? 그다음 대부분 문제 영역에서 정책들이 나와 있어서 정책 공간이 붐빈다. 그래서 여지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대입제도를 정시제도를 폐지한다. 지금 교육부 장관 정시제도 폐지한대요. 자기가 있는 동안 정시제도 아마 폐지할 것이다. 수능은 이제 없다. 그리고 새로운 이를테면 입학사정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합시다. 그럼 완전히 이건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하면 정책 혁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 수능을 그대로 놔두고 어떤 거 정시를 그대로 놔두고 수시 같은 걸로 보완한다. 그럼 아까 정책 유지 측면이 좀 강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정책 종결이라는 것은 아예 정책을 뭐하는 거, 종결시켜 버리는 거,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몰법 같은 것은 정책이 종결되는 경우. 지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정책 종결이라고 그러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뭐가 한번 해봅시다. 정책 승계는 유지하고 승계하고 구분해야 되는 거. 혁신은 아예 혁신이나 정계는 확실히 구별되잖아. 그렇죠? 아예 뭐 하는 거 그냥 이제 마감하는 거하고 혁신은 아주 새로운 거 만드는 거죠. 새로운 걸로. 유지는 뭡니까? 유지하고 승계의 차이는 기본 골격은 유지한다 그랬죠. 그렇죠?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유지라고 그랬습니다. 기본 성격은 유지하고 정책 수단을 약간 수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승계는 자 정책을 변화시키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죠. 기존을 폐지하고 단 정책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랬죠. 정책 목표는 유지하고 수단만 바꾼다고 그랬죠. 이런 정책 승계에는 선형적 승계하고 비선형적 승계가 있고 선형적 승계에는 다시 물론 포함되기도 하지만 선형 승계 외에도 정책을 뭐하는 거 통합하는 거 이것도 승계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정책을 뭐하는 거
분할하는 거, 일부분만 정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승계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계가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정책 변동이 일어나는 거. 자, 정책 변동 모형. 쌤, 우리가 사바티어의 정책 옹호 모형, 유지 모형은 지난주에 했어, 안 했어? 자, 봐봐요. 서울대가 국립대학이었죠. 그쵸? 근데 서울대를 국립대학에서 법인화했단 말이야. 법인으로 만들었어. 원래는 다른 여러 이 지방에 있는 대학처럼 교육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교육부 소속의 이 국립대학이었단 말이야. 이걸 따로 법인화 시켜서 따로 떼어냈단 말이야. 그쵸? 그럴 때 서울대를 법인화할 때 서울대는 그래서 다른 국립대하고 다릅니다. 국립대 아닙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나가는 법인화된 그러면 이 법인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 정책을 찬성하는 정책 옹호 집단하고 정책 비판 집단이 있다고 그랬죠. 이들이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사바티어 입장에서는 정책 환경에 대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정책 외부 환경이 변화됨으로 따라서 정책 선도자가 자 여기 봐봐요. 이게 어떻게 변화됐다고 그랬어? 왜 서울대가 국립대에서 법인화됐다고 그랬어? 정책 변동된 거죠. 그런 거 설명할 때 옹호 집단, 지지 집단, 비판 집단이 있는데 정책 옹호 집단, 비판 집단이 있는데 비판 집단이 강할 때는 이 서울대가 법인화 되겠어 안 되겠어? 정책 변동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자 서서히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여러 외부 환경들이 누구에 유리하게 변화됐다고 그랬어? 정책 옹호 찬성 옹호 집단인 법인화 집단에 유리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 외부 환경도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쵸? 그러다가 정책 선도자인 교육부 장관이, 여기 봅시다. 교육부 장관이 정책 선도자입니다. 비판 그룹에, 야, 그렇죠. 너희들 내가 이거 법인화 되면 더 많이 지원해주고, 니네 임금도 올려줄 거고, 막 이 좋은 조건을 제시해. 어느 순간부터 슬슬 서울대 교수회가 뭘로 바뀌어? 그래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이러고 바꿔주면서 찬성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정책이 서울대 국립대학에서 하는 건 우리가 뭘 민영화 시키는 거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한참 민영화 뭐 이런 거 민영화 많이 있었죠. 이런 민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있으니까 공정하게 가난한 사람들도 들어갈 기회도 많은데 법이나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외부 환경이 변동이 됐다. 이걸 사바티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어떤 걸로 설명했어? 하위 체제, 그쵸? 정책 하위 체제는 어떤 것이 있다? 찬성은 옹호 집단이 있고 반대는 비판 집단이 있다. 이런 집단들의 변화가 정책 변동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정책 옹호 지지 연합, 뭐 이렇게 부른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럼 왜 이거 우리가 배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이 모형을 통해서 알게 되면 훨씬 더 뭘로 알겠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었어요? 자, 누구의 홀에 패러다임 변화 모형이 있고, 그쵸? 패러다임 변화 모형이 있고, 그 다음 단절 균형 모형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무시하로의
이익 집단 유상 변동이 있고, 그쵸? 이거 다 똑같은 거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로의 이익 집단 유상 변동 이론이 있는데, 거기 봐봐. 아주 간단했어요. 이게 문제는 시험에도 많이 안 나오니까 이해만 합시다. 그렇지? 이슈 맥락이 있대. 그런데 봐봐. 이 두 맥락 중에서 이런 거야, 이런 거. 제도 맥락. 자, 플리즈. 문제는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봐봐. 1페이지 한번 봐봐. 자,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도 맥락과 이시 맥락의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해 이익 집단 유상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시 맥락은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고, 우리가 킹던에 의하면 다중 흐름 모형에서 문제 흐름과 정책 흐름을 말해. 제도 맥락은 행정부, 입법부 행정부 구성원들이 특정 정책이나 산업에 관해 갖고 있는 신호나 행태를 말한다. 그쵸? 그러면 쉽게 해서 이 사람은 제도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표를 보면 제도 맥락하고 이시 맥락에서 둘 다 유리하면 어떤 것이 돼? 이익 집단의 유상이 상승해. 근데 둘 다 불리하게 되면 유상이 쇠락해. 그 다음 둘 다 제도 맥락을, 근데 제도 맥락이 더 중요하니까 제도 맥락이 유리하고 이시 맥락이 불리할 때는 현 유상은 유지되는데, 제도 맥락이 분리해버리면 유상이 저하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구가 큰 힘을 갖고 있어. 정책을 결정할 때 대통령이죠. 자, 선생님 봐봐. 지금 이를테면 만약에 신공항 정리할 때 여론 같은 것이 좋아. 여론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고, 자, 또 정책도 잘 돼 있고, 그러면 이 시맥락이 좋은 거죠. 근데 또 대통령도 선호해. 그러면 제도 맥락도 좋은 거죠. 그러면 자, 가덕도 신공항 세우자는 이 집단은 굉장히 유상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최소한 가덕도가 돈도 많이 들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여론이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선호해. 그럼 정책은 뭐 할 수 있다고? 유상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유리하게 돌아가더라도 대통령이 시들해졌어 이제. 가덕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유상이 이 가덕도 신공항을 세우자는 이익 집단 유상이 저하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통령의 뜻이 많이 반영돼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책이 결정되더라. 이게 뭐다? 자, 한번 봅시다, 쌤. 자, 봐봐. 작년 선거에서 작년에 봅시다. 작년에 갑자기 가덕도로 됐었죠. 원래 어디에서 하다고 그래. 마산 정도 이 김해 신공항을 늘린다고. 김해 신공항을 아예 늘리자. 김해공항을 확대하자 이거였는데 갑자기 뭐다? 대선이 오고 그러니까 서서히 대통령이요 가덕도 좀 세워놓고 내 고향이기도 하고 또 부산 이런 데 표도 얻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서서히 선호가 올라가죠. 그래서 서서히 여러 매체들을 활용해서 뭐 한단 말이야. 여기 가덕도 괜찮아. 탁 트이고 뭐 어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뭘로 이루어졌어? 신공항 세우기로 해줬죠. 이걸 그러면 만약에 여기같이 이익 집단 유상 이론으로 설명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하고 있다는 이익 집단들이 유상이 굉장히 올라와서 결국은
정책 변동을 이끌어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문제 안 나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다음 자, 거기 이 홀의 패러다임의 변화, 거기 패러다임 변화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에서 패러다임 변화 모형은 정책의 변동이 한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일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변동을 패러다임 변동으로 개념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현안 모형과 비교, 그래서 홀은 패러다임 변동에 의한 근본적인 정치 변동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차이야. 서울대학교 법인화할 때 이들을 완전히 민영화해서 뭐 사립학교로 만들자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비판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완전히 근본적으로 뭘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홀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만 보시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 자, 그냥 한번 이걸 읽어봐. 그냥 이거 유상 변동 이론, 이익 집단 유상 변동 같은 거 한번 읽어보기도 바라고. 그다음 4페이지 보면 자, 홀의 패러다임 변화 모형이 있어요. 홀의.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보건교육이 학교 보건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패러다임 변화로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쌤 시험 문제는 딱 한 지문밖에 안 나와. 사바티어는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데 비해서 홀은 패러다임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이 한마디만 나와. 이 한마디만. 쌤 이해는 다 했죠? 자,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 실제로 문제가. 이거 몰라도 전혀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 없으니까. 자, 선생님들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볼까요? 자, 17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호구드와 피터스의 정책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보면 몇 번입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정책 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정책 혁신이 기존의 정책과 예산이 있다고 그랬으면 없다고 그랬습니까? 전혀 조직 혁신은 없다고 그랬죠? 아니, 정책 혁신은. 아까 호구드하고 피터스 둘 다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은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 활용한다 틀렸잖아. 1번 틀렸고, 2번 정책 종결은 현존한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 수단이 되는 사업과 자원에서를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맞고, 과속 차량. 아까 과속 차량 단속을 어떻게 경찰관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무인책으로 바꾸는 거, 대표적인 정책 승계였죠. 정책 승계 중에서도 선형 승계였죠. 4번 정책 유지는 맞죠? 정책 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맞죠? 다음 18번 정책 승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 한번 읽어봤어요. 이건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지금 2번은 부분적 종결이 아니라 정책의 분할이죠. 정책이 종결된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 그냥
정책이 분할된다고 되어 있죠. 승계된 중에서 정책이 분할돼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책의 유형에서 정책 승계 봐봐. 정책의 승계. 정책의 승계에서 거기 보니까 쌤 99페이지 보니까 정책의 승계에서 정책 통합, 정책 분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정책 분할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19번 정책 변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몇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쌤 아까 우리가 정책 승계하고 정책 유지하고 잘 구분해라 그랬죠. 어떤 건 구분이 쉽다고 그랬어. 정책 혁신하고 정책 종결은 쉽다고 그랬죠. 그러면 쌤 3번은 정책 유지입니까? 정책 승계입니까? 3번 읽어보니까 실질적인 정책 내용이 변하도록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 이건 정책 승계라고 했죠. 화물 아까 자 경찰관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무인 카메라 설치한다고 그랬죠. 근데 목표는 변하지 않았죠. 20번은 쌤 20번 맞춰봅니다. 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분석 단위로서 뭐가 나왔습니까? 정책 하위 체계 체제 나왔네요. 아까 옹호 정책 신념에서 옹호 집단 또는 비판 집단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하위 체제가. 그다음 뭐가 신념체 신념체계 나왔네. 아까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신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답은 당연히 아까 정책 중재자, 교육부 장관인 정책 중재자, 아까 정책 중재자로 나왔었다고 그랬죠. 다음 몇 번? 3번. 그렇죠? 이게 워낙 유명한 모형이에요. 정책 지지연합 모형이. 그리고 우리 그 상황을 제일 잘 설명하기 때문에 시험은 거의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답이라고. 자, 지금 거기 382페이지 19문제 빨리 풀어봅시다. 1번은 대표적인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 변동 유지는 정책 유지다. 뭐가 변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2번은 뭐가 틀렸어요? 정책 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죠. 그런 게. 3번은 정책 종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죠. 4번 과속 차량 이걸 뭘로? 기존의 경찰관에서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 정책 승계고 선정책 승계 정확히 맞고 5번은 정책 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 맞네? 수단만 부분적으로 바꾸는 거 6번은 맞고 7번은 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부분적 종결이 아니라 정책 분할이라고 그랬죠. 8번도 맞고 9번 정책 승계 중 우발적 승계 이건 맞죠? 10번은
로저스, 자, 로저스 문제만 이제 보면 되는데, 오늘 페이지 한번 볼까요? 확산이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혁신은 처음에는 정책을 혁신할 때 모두 다 참여하겠어, 아니면 일부만 참여하겠어? 처음에 정책 혁신할 때는 어떤 정책 혁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보이지만 누적적으로 있어. S자 형태겠죠. 처음에는 자, 쌤, 이 7페이지 봐봐. 7페이지. 처음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많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생각해봐. 키오스크라든가 여기저기 우리 햄버거 집 같은 거 가면 우리가 뭐 합니까? 뭘로 시키죠? 키오스크로 시키죠. 그렇죠? 그 처음에 매장이 몇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즘은 어느새 갑자기 굉장히 많아졌죠. 그럼 처음에 그걸 선도하는 사람들 저기 있다가 나중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어때? 그 다음에 좀 정체되죠. 자, 우리 노래방 어때? 노래방도 처음에는 어때? 몇몇이 부산에서 일본에 있는 것들 데려와서 처음 할 때는 어땠어? 몇 명이 선도자 입장이 되면 갑자기 굉장히 늘었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이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누적적으로 보여준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만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혁신의 이 수용 누적 그래프고, 그 다음에 한번 봐봐. 그 다음 보면 자, 수용자의 그래프를 보면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어때? 이걸 그냥 늘기는 이렇게 늘었지만 누적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2% 이런 식으로 늘어났겠죠. 그럴 때 이거야, 이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는 정책 혁신자들이겠죠. 또 소수의 이제 뭐 하는 사람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는 초기 수용자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는 초기 대다수. 그 다음, 자, 후기 대다수. 혁신자, 초기 소수, 초기 대다수. 그쵸? 그 다음 후기 대다수. 후기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거기 같이. 자, 제일 나중에는 비혁신자. 그쵸? 따라오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거 그냥 표시한 거야. 이거 표시한 거. 우리 정책 혁신이 보통 어떻게 일어나? 다시 한번. 우리가 키오스크 같은 것도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사용이 어땠어? 거의 몇 개 매장밖에 없다가 갑자기 혁신적으로 늘어났다가 지금 이제 안 늘어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거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책 혁신에 있어서 로저스에 따르면 수용 시간에 따라 수용자 수의 분포는 X자 형태일 테고, 이들 수용자의 누적 도수는 정규 분포 거꾸로 나왔죠. 수용자 수의 분포는 정규 분포,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거고. 정책 혁신 확산은 선진 산업 국가로부터 저개발적으로 확산하는 이걸 공간적 확신이라고 안 하고 확산이라고 안 하고 계층적 확산이라고 그럽니다. 선진 사업 국가에서 저개발적 지역 이러면 뭐라고 그런다. 다르잖아. 수준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계층적 확산이라고 그러고, 같은 선진 국가에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간다면 공간적 확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계층적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부 혁신을 확산해서 혁신 초기 수용자는 소수 집단의 신망을 받은 아이들로서 그 사이에서 이른바 선도자일 가능성이 높죠. 아까 초기 선도자, 그쵸? 초기 수용자들을. 그 다음 13번 정책 혁신을 확산해서 혁신 확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위 수준 또는 거시 수준의 연구는 개인 수준의 연구 안 돼 있어. 거꾸로 돼 있어.
지금 이렇게 모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왜 어떤 사람들 안 받아 이런 연구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바꾸면 뭐야 되겠어? 혁신확산의 연구는 주로 중위 수준 및 거시 수준의 연구에 활발해지고 개인 수준, 미 수준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이렇게 바꿔야 돼. 미시 수준 여전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다음 이 특징을 가진 정책 연합 모형은 사바티와 매즈메니안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죠. 객관식 때.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변동 모형은 그러니까 답은 계속 뭘로 나와? 정책 지지 연합으로 나오죠. 모형이다. 자, 16번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에 따르면 정책 변동은 정책 문제의 흐름, 정책 흐름, 정책 대응을 결합해 이룬다.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고. 자, 무치아로니의 이익 집단 유상 변동 모형에서 이슈 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정책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친 정책 요인을 말하고, 정책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실질적인 정책 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 목표가 변하지 않으면 이를 정책 승계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문제는 이런 걸 정책 종결이라고 그러죠. 자, 쌤, 이것만 잘 기억해. 누적적인 거, 그다음 일반적인 수용자 분포. 그다음 여기는 초기 받아들인 사람들은 선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은 다 알겠잖아.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수준에서 지나 중범위 수준에서는 연구가 잘 돼 있지만 왜 어떤 개인은 수용하고 어떤 개인은 수용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연구가 잘 안 돼 있단 말이야. 자, 여기 봐봐. 자, 어떤 사람은 저 노래방을 빨리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비혁신자 같이 해준 걸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것은 잘 분석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사회가 이렇게 된다는 건 분석이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정책 보통 혁신 다 이렇게 돼 있죠? 초기에 받아들이는 사람 소수자 전소히 많아지죠? 이해됐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정책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어요? 좀 없어서 다음 주에 정리하고 시작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추운데 조심히 가십시오.